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 담당 에스킬라 칙칙. 상담계 치과의사 묻지마 간디입니다. 네, 오늘은 치과 의사로. 네. 진짜 하얀 옷 입고 오셔가지고. 바람을 잡는다는 거는 기존의 이론들은 파스를 붙이는 거고 진통제를 투여하는 거다. 네네. 이가 아픈데 진통제만 먹으면서 있어라. 순간 마취시켜놓고 순간 안 아프게 만들고 진정한 해법이 없는. 네네. 진통제를 자꾸 주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가 아플 때는 이게 왜 아픈지를 정확히 그 안에 본질을 캐가지고 신경치료 들어가서 이걸 고쳐야 되는 거지. 그 고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비용 발생하지. 네. 그리고 힘들어. 몇 번을 가야 돼, 치과. 신경치료 한 번 하려면 그쵸. 치과 한 5번은 가야 될걸요? 네. 그러면 그 과정은 험난하단 말이에요. 과정은 아파. 그리고 또 뭐 안 아프게 한다고 해도 아프게 돼 있어. 아프더라고. 나 이렇게 주사 맞는 것도 아프더라고. 네. 아니 이게 신경치료하는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신경치료하는 그 과정은 물론 험난하지만 결국은 그게 근본적인 치료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가 아플 때 신경치료하는 치과의사를 네네. 표방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 오늘 주제는 이것도 또 일반 이론과 다른 건데, 이제 바람난 배우자, 바람난 뭐 남편이나 아내, 바람난 배우자를 내쫓거나 자기가 나가거나, 보통 자기가 나가지. 네. 아니 나가지 않지. 내쫓는 걸 많이 한다고. 네. 특히 아내들은 이제 남편을 내쫓는단 말이에요. 나가라고. 그럼 남편이 또 기다렸다는지 주섬주섬 옷을 싸고 나가거나 또는 뭐 안 나가겠다고 난리치다가 나간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집을 나가가지고 잘 될 거라는 일말의 그 미련이 있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거든. 헤어지려면은 아예 내쫓지 않아요. 헤어질 사람은 그냥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혼을 빨리 해가지고 이혼 빨리 하려고 착착착 진행해버린다. 네네네. 이혼 소송을 건다든지. 어차피 바람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니까 이혼 소송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으니까. 네네. 근데 내쫓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알 거야. 내쫓아 보신 분은 알아. 일말의 미련이 있는 거라니까 이게. 세상 깨달아가지고 네. 깨닫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라고. 그것도 제가 누차 강조하는 부분인데, 바람난 배우자가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저도 10년을 넘게 정말 수천 케이스를 보지만 바람난 배우자가 정서의 강을 건넌 이상은 네네. 깊어진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정서가 들어간 경우, 네네. 이제 육체적인 거에 플러스 이제 정신이 들어간 경우는,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든지 깨달아서 돌아오는 경우는 없거든. 네. 근데 그걸 기대야 한단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집을 나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바람난 배우자 내쫓으면 상간자와 더 붙는다. 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람나 티격태격해 서로 막 싸워. 이꼴저꼴 안 보고 싶어. 일단 내쫓고 봐. 근데 그 마음속에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는 거지. 미련과 기대감이 있는 네네. 거죠. 사실 그걸 버리고 내쫓아야 돼. 내쫓으려면 아예 나가 뒤지든지 아예 안 들어올 거 각오하고 내쫓는데,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안타깝게. 그쵸. 집 나가서 뭐 집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겠지? 이건 빅 X. 이건 아니야. 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집 나가면 더 신나서 더 바람 펴요. 그쵸. 남자들은 더더욱이 처음에 좀 적응하기 힘들어서, 군대도 마찬가지고 적응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길로 바로 상간녀와 더 만나고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간녀 입장에서도 더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쵸. 그렇잖아. 그리고 남편도 집 나가가지고 의지할 때도 없고 그러면 더 만나지. 그러니까 청각처럼 편안하게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싸! 막 이러지. 저는 이런 조언도 한다고. 집 나갔다 그러면 바로 지가 또 나가는 경우도 있지. 내쫓거나 네. 집 나간 경우는 저는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바로 사람 붙이라고 한다고. 직접 미행하든지 뭐 아는 사람이 미행하든지 뭐 사람 붙여보면 금방 증거 잡는다고 그런다고. 왜냐면 거의 매일 만나거든, 집 네. 나가면. 그래 아예 상간녀 근처에다 얻어놔요, 집을. 집 나가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집 나가면 개수작이다. 집 나가면 개수작이다. 개수작이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 아니라 집을 나가서 개수작을 부린단 말이에요. 상간녀와 작당을 한다고. 네. 그래서 집 나가면 개고생. 이거 옛말이라고. 이게 개고생이 아니다가 언제 개수작이다. 말이야. 집 나가면 개수작. 집을 내보내면 저 인간은 개수작 부린다. 상간녀랑. 100%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 오랜 경험치고도 거의 100%야. 그렇죠. 남자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자들은 한번 적응하면은 나가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지점에서 이제 아내가 애타기 시작하는 거라, 아내가. 안 들어오고 요지부동이야. 그죠. 이쯤 되면은
맞아, 그래야 되는데. 기웃거리거나 맞아. 비는 것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이렇게 슬쩍 어. 기웃거리거나 해야 돼. 그때 이제 아내가 못 이기는 척 하라 그랬지. 이제 사면초가라고 이제 사면초가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면 음. 근데 미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어. 들어갈 수도 없어. 자기가 내쫓았기 때문에. 근데 안 들어와. 요지부동이야. 어떤 아내분은 슬쩍 이렇게 보낸다고. 응? 네. 어저께 같을 때지 이제. 애들 어린이날인데. 아, 그래. 뭐 아이고야. 애들한테 뭐라도 없냐. 이제 자기가 들어오라고 하긴 그러니까. 애들 어린이날인데. 애들이 찾는데 뭐 잠깐 와서 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지. 절대 안 보지. 네. 바람 나는데 애 눈에 안 들어와요. 그쵸. 바람 나면 제가 그것도 서열이 있다고. 바람 나면 순위가 바뀌어. 애를 위해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람도 바람 나면 애가 뭐 영순위, 와이프가 1순위 이렇게 됐던 사람도 바람 나면 상간자가 1순위, 상간자가 1순위. 2순위가 뭔지 알아? 직장, 자기 하는 일. 네네. 그리고 3순위가 이제 자기 뭐 친구나 저기 이제 자기 그쪽 식구들, 자기 가족들. 네네. 그리고 이제 4순위가 이제 애. 이제 맨 꼴순위가 이제 꼴찌가 이제 네. 아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아내분이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애를 보냈냐면 이런 마음도 또 있다고. 아, 그래. 애를 보면은 또 들어오고 싶어지겠지. 아, 절대 그런 일은 없지.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손에 이제 장을 지질 수 있어요. 애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단언컨대.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들어오는 거는 남편이 들어오는 건 상간자가 떨어져 나가야지,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남편이 자기가 나갔거나 아내가 내쫓아서 나갔거나 어찌됐든 나간 거는 바깥에 그 상간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간 거고 상간녀 때문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 계속 안 들어오고 요지부동.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를 쳐내는 게 핵심이라. 상간녀만 쳐내면은 안 들어오고 뭐 야 내가 걔 때문에 안 들어오는 줄 알아? 웃기지 마. 나 야 걔랑 관계없이 원래 너랑 나랑 문제야. 너랑 나 그랬던 사람도 제가 10년을 넘게 진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안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니까. 네네. 상간녀 쳐내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경우는 뭐냐면 상간녀 안 끝난 거야 사실은. 그쵸. 안 끝난 거야. 그 잘 뒤를 캐보시라고. 안 끝나면 안 들어오는데 끝나면은 들어오는데 다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안 들어와. 꼬라지가 났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아내분이 이제 상간녀 이제 소송 걸고 박살내고 강제로 막 쳐내고 해서 상간녀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완전히 이별 통보하고 떨어져 나가잖아? 그때 발광이 거세지거든. 그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야, 이씨, 내가 걔랑 끝내도 너랑도 안 산다? 씩씩거리는 네. 대목이 그 대목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발광이 극에 달해 극단 증상이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좀 깊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서서히 돌아온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돌아온다고. 네네. 근데 그 이치를 모르고 남편을 붙잡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상간녀의 존재는 의식하지 않고 남편과 뭔가 나의 문제, 남편이 왜 가정에 정을 못 붙였는지, 왜 나가서 왜 안 들어오는지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야. 또 주변에서 자꾸 그걸 부추겨. 그걸 고민해 보라는 거야. 당신한테 문제가 양비론을 핀다고. 저는 100% 단언했어요. 진짜 깊어가지고 집을 나가서 상간녀를 바람나다가 내쫓아가지고 나갔거나 혼자 나갔거나 어쨌든 나간 사람을 살살 구슬러가지고 내가 어떤 노력을 다 해보라고 그 사람 붙잡고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에 하나 돌아오더라도 상간녀가 정리 안 하고 돌아오는 거 잠깐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또 돌아오는 또 포인트가 있어. 네. 언제인지 아세요? 퀴즈. 아, 내가 갑자기 돌발 퀴즈네. 응? 남편이 갑자기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이혼 소송하려고 책 잡으려고. 그것도 있지만 네. 상간녀 소송을 걸었을 때 들어오더라고. 아. 상간녀 소송을 걸면 상간녀가 그 소장을 받아요. 네. 보통 3천만 원 좀 넘게 청구하는데 보통 한 1,500 정도 판결 난다고. 그거 받으면 이제 상간녀가 깜짝 놀라지. 이제 상간녀 쳐내기 시작할 때 그때 상간녀가 미션을 내린다고. 들어가라. 빨리 이거 수습해라. 빨리 취하시켜라. 이거 뭐냐 이거. 어? 그러면 자기야 꼭 들어가야 돼.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 아니면 자기가 또 자발적으로 자기야 내가 좀 들어갔다 올게. 내가 이거 해결 좀 하고 올게. 그래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잘해 들어와서. 설거지도 하고. 상간녀가 끝났다는 정황이 없는데 갑자기 소송 걸었더니 갑자기 잘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자기 이제 정리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잘하면서 일찍 들어오고 설거지도 하고 진짜 방금 얘기했던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이걸 하는 거야. 애도 이렇게 좀 돌보고 해. 갑자기 편안한 얼굴로 해가지고 그거 안 끝난 거죠. 그거 수습하러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상담 가끔 받아요.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아내분한테 그러지. 그거 수습하러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저 표정에서 벌써 이렇게 사람이 눈빛이 바뀌었대. 바뀌었던 눈빛이.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봐요. 아니 어떤 여자한테 깊어져가지고 미쳐가지고 집을 나갈 정도까지 미쳤는데 네. 그 여자랑 막 헤어졌는데 어떻게 집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들어온 사람이 어디냐고. 그치. 고통스러워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 네. 집에 들어와서 왠지 뭐 공허감, 멍 때리고 TV 보면서도 초점이 없고 네네. 슬픈 노래 들으면서 울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아내한테 괜히 짜증내고 그런 유형이고, 또 하나는 헤어진 그 몇 가지 징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자꾸 여행 가자 그러고 주말 여행 가자 그러고 막 이렇게 뭐 딴 생각을 자꾸 하게 해서 잊으려고 자꾸 이벤트 자꾸 만들려고 그래. 네. 막 귀찮을 정도로 여행 가족들 다 데리고 막 캠핑 나가고 계속 이 짓을 한다고. 네네네. 근데 소송을 걸었더니 딱 들어왔다. 이거 위장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아내분들은 마음이 또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남자가 정리했다고 하고 집에 너무 잘하고 막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취하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소송 그래서 아내분이 취하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맞아, 취한다니까. 네. 내가 절대 하지 말라 그러거든. 취하면 다시 붙는다 그랬더니 결국 그치. 아니라는 거야. 그 취하신 분 많아요. 네. 은근히. 맞아요. 네. 왜냐면 아내분이 이제 너무 고통받은 거야. 남편 나가 있지. 이 사람 애들은 막 아빠 보고 싶하고 이런 애들도 있다고. 그러면 너무 이 빈 공간을 아내도 느끼는 거라. 아내분 입장에서도. 네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아내분 절대 거기 그러한 공허감과 그 고통 때문에 남편 그 양해탈을 쓰고 들어온 거 그 절대 믿지 마시라고요. 네. 큰일 난다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받다가 선한 얼굴에서 들어오고 정리했다고 들어오니까 믿는 거지. 그리고 너무 붙잡고 싶은 거고. 이 사람이 일단 하자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진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막 조언 드리는 걸 잘 따라서 하셨다가 막판에 그냥 뒷심을 못 받고 거기서 무너져 내려가지고 네네네. 취하해. 그런 분들은 또 당분간 연락이 없으시더라고. 근데 3개월 정도 지나면 연락이 오죠, 다시. 오죠. 네. 그러면서 지기님 말이 맞았어요. 네, 맞아. 상담사님 말이 맞았어요. 또는 네. 지기님, 내가 원래 카페직이었거든. 지기님. 요즘에 호칭이 하나 더 들어가지고 이제 간디님이라고. 간디님 말 맞았어요. 그때 간디님 말을, 지기님 말을 믿고 그걸 취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그때 미쳤었나 봐요. 막 이것들이 다시 붙고 그러자마자 몇 주 있다가 집 다시 나갔다는 거야. 아니면 갑자기 태도가 변하더니 또 다시 겉돌기 시작해가지고 뒤를 캤더니 여전히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큰일 날 거라고. 근데 이게 한번 소송을 걸었다가 취하를 하면은 똑같은 증거로는 또 소송을 못 걸잖아요. 그러니까 또 1,000만 원 날리는 거야. 아니 꼭 1,000만 원 아니고 뭐 1,000만 원 그렇지 뭐 방법이 없으면 또 뭐 그때 가서는 무슨 폰을 뒤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가버렸으니까. 그때 가서는 무슨 그러니까. 폰을 뒤질 수가 있어. 몰래 그러니까. 집에 녹음기를 설치할 수가 있어. 차에다 뭘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땐 진짜 살아보시는 방법밖에 없고 그때 진짜 방법이 없어요. 없죠. 되게 힘들어진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 집을 나간 사람이 그냥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네. 게다가 정서의 강이라고 제가 예전 회차에서 방송했지만 이 엔조이를 하다가 양다리 하다가 이제 육체적 관계 계속 갔다가 정서만 안 들어가면 엔조이 하다가 많은 건데 이 정서가 들어가고 이제 깊어져 정서강을 건너는 경우에 집을 나간 거야. 내가 내쫓았든 지가 나갔든 간에 그런 경우 집의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없죠.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애도 안 통한다니까. 어떤 경우도 안 통한다고. 그 경우는 이게 냉정해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유일한 방법은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상간자든 상간녀든. 아내 바람도 마찬가지라고. 여자들은 집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집 나가는 빈도가 더 높아. 그리고 여자들은 집 나가면 안 들어와. 대놓고 동거한다고. 배째라식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자 바람이 해결하기가 더 힘들어요. 네. 사실은. 하지만 상간남 치기는 더 쉬워. 상간남은 잃을 게 많은 놈들이 많어. 네네네. 뭐 직장 번듯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남자들은 또 경제력도 있고 하니까 네. 게다가 또 유부남도 있고 하여튼 쳐내기가 쉬워. 남자들이 비교적. 그래가지고 그 상간남이든 상간녀든 그들만 쳐내면 기웃기웃한다고. 몇 달 지나서.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쳐낸 순간에는 아주 발광을 하지 죽어도 안 들어온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집을 내보내지 마시라. 일단 네. 그게 가장 중요해. 만에 하나 자발적으로 집을 나갔어. 귀엽고 주섬주섬 짐 싸가지고 뭐 그렇게 말리는데도 집을 나갔다 그러면 네. 상간자를 치는 거에만 집중하시라. 그치. 상간자만 떨어져 나가면 자동으로 돌아온다. 시간 들으면.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 남자분들도 이제 아내가 바람난 경우에 그렇게 많이 하지. 막 애원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못했어. 안 통한다고. 안 통해요. 그 이미 미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바람난 배우자는 옆에 딱 붙여놔. 꼴 보기 싫더라도 옆에 그쵸. 붙여놓고
상간자를 멀리 쳐내는 식으로 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 배우자는 꼴 보기 싫더라도 네. 각방을 쓰는 때를 옆에 가까이 붙여놓고 상간자를 이 배우자로부터 멀리 계속 쳐내는 작업이 이게 바람을 잡는 작업이란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상간자를 쳐내는 그 과정이 소송, 박살 여러 가지가 있는 거라고 법적, 심리적, 물리적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쳐내시란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돌발 질문. 네, 돌발 좀. 남편이 그러면 먼저 통보를 했어요. 네, 네가 자꾸 나를 의심하고 음. 들들 볶으니 네, 너랑 같이 못 살겠다. 그렇죠. 오늘 내가 짐 싸가지고 나갈게. 네, 통보를 했어. 네. 그때 이제 아내분이 어떡하지? 이거를 바지가랑이라도 붙들어야 되나? 그러긴 또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데. 네, 그렇죠. 그게 그럼 참 이제 딜레마죠.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거를? 이게 이제 어떻게 2단계로 나왔어요. 1단계는. 집을 비워줘야 되나? 아니, 1단계는, 비워주면 안 돼. 네. 1단계는 일단은 집을 못 나가게 하는 게 1단계예요. 집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붙잡고 울고불고 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쪽만 팔리지 나도. 뭐 애들 동원해도 소용없어. 네. 어떤 경우도 소용없어. 협박으로 들어가야 돼, 협박, 그 경우. 너 그래? 나가는 순간 이 증거 들고 네. 그 여자 남편한다. 상간녀 소송을 아직 안 걸었으면은 상간녀 소송 걸고 네. 그 여자 유부녀면 그 남편한테 알리고 처녀면 그 부모랑 단판 짓고 걔 네. 직장 쳐들어가고 나 순차적으로 한다. 한번 나가봐. 어떻게 되는지. 오. 그리고 아직 친정 시댁에 안 알렸으면 친정 시댁에 한 바퀴 돌고 네. 당신 직장에 가서 뒤집어 엎겠다고 하시라고. 그게 가장 먹혀요. 아, 아니 그것도 괜찮겠네요. 오늘 저녁에 가서 짐 싸갖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딱 이 새끼가 이랬어. 그러면은 시어머니 부르는 거지. 시어머니 저녁에 불러서 시어머니 소용없어. 시어머니 또 소용 부르면 또 없어요? 어떤 시어머니는 그냥 야 이렇게 된 바닥에 좀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셨구나. 야 얘가 좀 나가서 좀 머리 식히겠다는데 이렇게 또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그것도 소용없을 수 있어. 그럼 안 되겠다. 시어머니 부르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체면을 중시하면 직장에 알리고 이 불륜 사실 다 알려나가고 특히 상간녀 본격적으로 치겠다고 엎어놓으시라고 그래서 꼴 보기 싫더라도 붙잡아 놓는 거고 네네. 2단계는 기어코 나가면은 아까처럼 그러니까. 상간녀 치는 데만 주력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단계 상황에서 못 나가게 계속 꼴 보기 싫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또한 주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 감정 더 상하고 이렇게 억지로 붙잡아놔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게 왜 의미가 없냐고. 아니 중독자를 강제로 못하게 해가지고 옛날의 눈빛으로 상간자와 멀리 쳐내가지고 상간자를 떨어뜨려서 그치. 옛날의 눈빛으로 서서히 돌아오게 만드는 게 왜 의미가 없어. 그게 진정한 바람을 잡는 방법이죠. 네. 그러면 이 사람 비위 맞추려고 나가는 거 그냥 오히려 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 자기도 좀 떨어져가지고 좀 생각해봐. 아까 얘기했듯이 요지부동 상황이 되고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사지를 몬다고. 주변에서 이 유튜브도 수많은 유튜브들이 거의 다 그런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한 거예요. 용변에서. 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붙잡아야 된다. 그럼 강제로 근데 비굴하게 붙잡는 건 아니다. 비굴하게 하면 안 돼. 안 통합니다. 세게 나가라. 세게 나가라. 협박. 그렇죠. 순간은 감정 상하고 집에 뭐 껍데기만 있겠지만 껍데기만 있어도 돼. 껍데기도 의미 있어요. 껍데기만 있는 상태에서 상간자만 쳐내면 그렇죠. 그 껍데기가 알맹이가 돼요. 시간 지나면. 원래 안 그랬던 부부였기 때문에. 네네네. 잠깐 중독된 것 뿐이에요. 상간자 쳐내가지고 금단 증상 기간을 좀 거치면 회복된다고. 네. 근데 그러면 너 정 떨어져 한다. 가뜩이라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정 떨어져 하다가 돌아오는 거죠. 네네네. 아니 심지어는 어떤 상담사들은 그렇게 또 얘기한다 그러더라고.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바람이 난 거래. 치마 입고 다니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초딩이에요? 무슨 소리야? 아 있어. 진짜 이거 리얼이야 리얼. 아 그런 네. 사람들이 그 외도 상담을 한다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안 될 일이죠. 일단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여풍당당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요즘 가입자가 대폭증했어요.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네. 저희 그 상담 접수 받으시는 분 직원이 막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아니 또 괜찮아요. 얼마든지 시간 뺄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상담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저희 할만하니까 상담 신청해주시고요. 네. 카페 역풍당당 바람치유센터로 들어오셔서 간디님의 구체적이고 그 노하우가 담긴 글도 읽으시고 그리고 개인 그 유튜브 댓글에도 사연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답글을 달아드리기가 되게 난감해요. 이거 상간녀들이 다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간녀들도 이거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그 상황에 맞는 조언은 간디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역풍당당 바람치유센터 카페로
가지고 오시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은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